자신만의 원리를 반복하라. 가로 2m, 세로 1.6m, 높이 2m의 좁은 공간 안에서 30년 동안 도장 파는 일을 해온 정씨 할아버지는 그곳이 좁은 줄 모른다. 그리고 기계 없이 도장 파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한다. 한글은 미음 안에 다 들어간다. 어떤 자음이든 미음을 먼저 그린 뒤 어디를 틔우고 비워야 하는지만 생각하면 된다. 이를테면 이응은 미음 안에 구멍을 내면 되고, 지읒은 좌우 아래 세면 가운데를 틔워주면 된다. 실제로 한글의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기본자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기본자에 획을 하나씩 더하여 전체가 완성되었다. 도장을 파려면 나타내려는 글자 부분을 남기고 배경 부분을 파내야 한다. 그리고 사람의 이름은 반대로 찍힐 수 없으므로 활자와 파나와는 다른 원리가 필요하다. 할아버지는 글자와 파나의 원리를 뒤집고 자신만의 원리를 발견하여 그것을 오랜 시간 되풀이해왔다. 사람에게는 기술이 있어야 마음을 진심으로 전할 수 있다. 그저 아끼는 마음만으로는 누구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줄 수 있어야 한다. 내 기술이 있어야 남도 좋을 수 있다. 노인도 나름의 할 일이 있다. 인생의 깊이를 아는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늘 절절한 깨달음이 있다. 투박한 언어라도 나의 마음에는 뾰족한 창처럼 깊숙이 그 말이 박힌다. 그래서 나는 자전적 에세이나 자기계발서가 싫다. 인생의 자연스러운 이치는 그렇게 구구절절 말하지 않아도 깊은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가 그랬다. 독수리의 날갯짓을 참새는 절대 못 따라간다. 높이 멀리 날려면 날갯짓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큰 날개를 가져야 하는 거다. 독수리가 나는 하늘과 참새가 나는 하늘은 그 높이가 다르다. 독수리를 한번 보아라. 거대하고 힘찬 날갯짓 한 번이면 얼마나 높이 오르는지를. 참새는 죽어도 그 높이에 올라갈 수 없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열심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일단 큰 날개를 가져야 한다. 날개의 의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다. 스스로 구축한 우주 안에서 자신의 최대치를 사는 사람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독방 감옥의 크기는 0.65평, 2.18제곱미터이다. 할아버지는 독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신의 일터가 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30년간 같은 일을 해도 지겹지 않았던 이유는 되풀이되는 행위와 변함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만의 눈으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어서다. 평범한 사람이 몇백 그루의 나무를 꾸준히 심을 수 있거나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 한 편씩 규칙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이 발견하는 새로움 때문이다. 대구 남문시장에 있는 월계 서점은 1954년부터 63년째 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 헌책방 골목으로 이름을 날리던 시대에 이 골목에는 54개의 서점이 있었다. 이제는 네 군데의 이름만 볼 수 있지만 진정 살아있는 서점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은 코스모스 서점과 월계 서점 두 군데뿐이다. 수십 년 역사를 자랑하며 여전히 간판에 달고 있는 서점이라 해도
책이 들어오고 나가지 않으며 사람들의 손에 책을 건네줄 수 없다면 그곳을 서점이라 부를 수 없다. 그리고 책을 파는 사람이 열의와 호기심을 잃으면 그건 서점이 아니라 창고다. 25평에 10만 권의 책, 완전히 절판된 국내외 소설들이 이 집의 보물이라 서점 주인은 자랑한다. 하나의 서점이 제대로 갖추어지려면 20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 문제집부터 절판된 철학이나 소설집까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최신 책까지 요모조모 시대의 구색을 어느 정도 갖추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 살아있는 서점의 주인은 건강하며 뜻밖의 것들과 공존한다. 그곳은 항상 공간이 부족하다. 살아있는 서점의 주인은 항상 할 일이 많다. 동네 안팎 소식을 묻고 손님을 배웅하고 책의 먼지를 털고 음악을 준비하는 일상을 반복하는 서점 주인의 활력으로 서점은 살아난다. 공간이 늘 부족한 이유는 단순히 좁기 때문은 아니다. 사람들의 동선과 쾌적함보다는 구색과 배열을 더 생각하기 때문이다. 책들은 항상 이동을 준비하느라 여기저기 나와 있어서 더욱 복잡해 보인다. 기울어진 책장이나 전면 책장은 헌책방에서는 사치다. 절벽처럼 가파르고 빼곡히 책이 박혀 있으므로 찬찬히 눈길로 책 등을 더듬어야 자신의 심장을 두드리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 20년 전에 이미 15세를 찍은 월든을 월계 서점에서 발견한 나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그 책을 꺼냈다. 며칠 전 만난 분이 자신의 책 읽기 모임 독서 100편 의자현에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라 했던 기억이 난다. 한 권의 책을 100번 소리내어 함께 읽는 낭독 방식을 취하는데 월든이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힘들다 했다. 간혹 의미 없는 기억이 연상의 매개가 된다. 훌륭한 책은 귀로 들었던 제목과 손으로 만난 책의 몸이 일체가 되는 데는 몇 페이지만 읽어도 충분했다. 월든 바로 옆에 빅토르 이 프랑클의 마지막 하나의 자유가 꽂혀 있었다. 인간의 고통은 기체에 비유할 수 있다. 만약 일정한 양의 기체를 빈 방에다 채우면 방의 크기에 관계없이 기체는 온 방에 가득 찰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도 그 고통의 대소에 관계없이 인간의 영혼과 의식을 빈틈없이 채울 것이다. 이런 문장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 책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을까? 당시 정가의 20%를 책값으로 받으시니 2권 합쳐 2,000원이었다. 책이 워낙 빽빽이 꽂혀 있어서 2권을 빼냈지만 틈은 금세 메어졌다. 주인 외에는 아무도 책이 빠져나간 줄 알아차리지 못했을 것이다. 60년 넘게 이어온 월계 서점은 공간의 상식을 뛰어넘는다. 서점 주인은 서점 책장의 깊이는 18cm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했다. 책장의 등을 서로 맞대 양쪽으로 세운 서가들로 사람들이 다닐 통로를 만들었지만 그 통로는 점점 좁아지고 막다른 길도 생겼다. 그렇지만 책장의 미로가 아니라 텍스트의 지도다. 텍스트의 세계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우리 눈앞에 나타낸 것과 같다. 그래서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각자의 표현법이 있다. 이곳에는 지표가 숨어 있었고 책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나리오가 짜여 있었다. 아이의 백과사전을 찾는 엄마를 위해서 위인전을 그 옆에 나란히 두고 돌아가신 박경리 작가와 박완서 작가의 책을 나란히 꽂아 한 권을 찾는 이에게 다른 한 권을 더 권한다.
책의 위치를 물으면 주인은 어느 코너의 몇 번째, 단 무슨 책 근처라고 가르쳐준다. 책을 파는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책으로 포위된 그곳에 들어가면 언제나 공간 이상의 무엇을 느낀다. 넓지도 않은 이곳에서 안내자는 꼭 필요하다. 실제로 헌책방의 주인은 아주 노련한 사서다. 우리에게 책의 길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책 아래 연결된 거대하고 평평한 지성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헌책방에는 화장실이 있다. 요즘으로 치면 고객 쉼터와 같을지도 모른다. 공중 화장실이 많지 않았던 시대에 책을 사고 파느라 한참을 머무르는 사람들 때문인지,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주인 때문인지 서점의 가장 깊숙한 곳 혹은 계단의 끝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근처에 화장실이 없다는 말과도 같고, 서점 화장실이면 조금 더 만만하게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산대는 책에 파묻혀 어디쯤인지 가늠하기 어려웠고, 책을 많이 사가는 사람들을 위해 책 포장 기계나 노끈을 갖추고 있었다. 옛 서점의 주인들에게 그곳은 자신의 일터이자 책의 거래처일 뿐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생각된 적은 없었다. 그들은 공간 자체로 어떤 감각을 유발해야 하는 필요를 느끼지 않았고 책의 교류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서점은 거래의 특성상 합당한 지성과 지식을 지닌 이가 운영한다면 경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들을 존경하고 이 장소를 사랑하는 이유다. 지혜롭고 겸손한 이는 반복된 일 속에 드러나는 미세한 변화에 경탄할 줄 안다. 정씨 할아버지는 단 하루도 똑같은 일을 한 적이 없다. 도장 파는 사람의 이름이 매번 달라서다. 매일 시를 써온 사람만이 위대한 글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순간을 알아본다. 우리가 시의 흐름과 주제어를 느끼기 위해서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반복한 소리와 위치를 이해하려고 애써야만 한다. 그 반복성이 바로 시인이 의지하는 구조였기 때문이고, 그를 다른 시인으로부터 구분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우리 자신을 결정한다. 매일 일기를 쓰는 이유도 그렇다. 일상은 변화가 없고 나의 영역은 운명이 정해준 원 밖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여온 일기를 다시 보는 일은 두렵고도 벅차다. 반복된 일상에서 얼마나 큰 발전과 변동이 일어났었는지는 그것을 기록한 사람, 기억을 꺼내는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 10년간 써온 나의 일기는 이 책을 채워나가는데 어떤 참고 문헌보다 값졌다. 일상의 기록 덕분에 건축을 읽는 방법이 달라졌다. 내가 현재 하는 일과 감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진실한 관계의 인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자의 일기는 지금껏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없었던 글이다. 한 사람의 고유함과 대체 불가함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긴장되는 상황 아래서도 자유와 고귀함을 잃지 않도록 만든다. 오늘 낭독해드렸던 김현진 작가님의 진심의 공간, 나의 마음을 읽다, 나의 삶을 그리다, 이 책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서점으로 달려가셔서 책 한 권 골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저자극 감성 채널 낭독의 취향이었습니다. 저자극 감성 다시 할게요. 저자극 감성 채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